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와 재무 2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좀 많이 덥죠. 더워서 제가 옆에다가 이 선풍기를 켜놓고 하다 보니까 제 머리가 자꾸 좀 날려서 미안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강의 계획서 얘기 없이 일단 수업을 했고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신청, 그 수강 신청이 다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청돼서 들어온 학생들이 결국 이번 학기 투자 재무 수강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오늘 이 강의 계획서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과목 이름은 투자와 재무죠. 자, 강의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그 LMS에 그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된 강의 동영상 파일은 보통 그 기한을 제가 한 4주 정도로 줄 건데, 업로드 되고 나서 한 4주 내에 자유롭게 그 수강을 하시면 되겠고요. 방식은 이 150분 이상이 되면은 과제가 없고, 그 75분 이상 그 150분 이하가 되면은 동영상과 함께 간단한 과제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스에서 이번 학기에 꽤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150분짜리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LMS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LMS가 그 대용량 파일을 다루는데 조금 여러가지 무리가 있어요. 그 LMS가 결국 이런 그 대학에서 그 온라인 수업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그래서 그 유튜브, 여러분들 뭐 요즘 다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에다가 이 동영상 파일을 게시를 하고 LMS에 링크를 거는 방식이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아마 LMS로 들어오셔서 수강을 해야 출석 체크가 될 것이지, 유튜브에서 혹시 뭐 제 이름을 검색을 해서 수강을 하면은 그건 수강 출석 체크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혹시 좀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동의한다면은 이 줌으로 그 실시간 강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시간이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1시 반부터 2시 45분까지가 그 수업인데, 이 시간을 맞춰서 55명 수강생과 제가 이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하면은 예상컨대 이 줌 강의를 별로 원치 않는다고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이번 학기에 또 이 코로나가 상당히 또 상당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대면 강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좋겠지만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LMS에다가 이와 같이 그 동영상을 게시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혹여 기회가 된다면은 줌으로 또 실시간 강의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할 때는 그 시간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은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면 되고, 그걸 그대로 녹화를 해가지고 또 역시 LMS에 게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시간, 그 시간에 도저히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것을 이 줌으로 실시간 강의했던 것을 LMS로 시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고요. 예전 같으면 제가 종종 퀴즈를 내고 과제도 좀 많이 내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뭐 기존에 아주 정상적인 그런 어떤 이 강의 방식, 글쎄요, 이제는 뭐 세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하는 게 더 정상적인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기존에 하던 방식을 좀 고수하기가 어려워서 퀴즈나 여러분들에게 좀 상당히 좀, 그래서 예전에 투자와 재무 듣는 학생들 이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은 이 과제에 대해서 좀 양이 많다고 좀 불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부여하는 과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 어디에 진출을 해서라도 보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싫더라도 제가 좀 과제를 부여를 하는 게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과제를 제가 수거하고 그또 채점해서 나눠주고 또 여러분들 그 학교를 찾으러 오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기존에 냈던 과제는 안 내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 동영상 강의가 150분 이하 75분 이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과제가 부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에 있어서는 그 퀴즈나 어떤 좀 그 여러분들이 좀 그 신중을 기해서 책상에 각 잡고 앉아서 공부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부여되지 않고요. 결정적으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의 학점에 크게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온라인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그것도 뭐 워낙 코로나 상황 추이 봐가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그 대면고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날, 기말고사 날 여러분들 직접 학교로 나오셔서 이 고사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자, 강의 게시판은요, 그 기본적으로 이 LMS 시스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요 e클래스는 우리가 그 기존에도 사실 e클래스도 있었고 LMS도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LMS가 잘 사용이 안 됐었죠. 아주 특수한 교육에 한해서 LMS 시스템을 사용을 해왔었지만은 이번 그 온라인 강좌에서는 그 이 LMS 시스템의 중요도가 상당히 커지게 됐고요. 요게 그 지난 학기에도 보니까 여기에도 게시하고 여기도 게시하니까 자칫 여러분들이 좀 그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요거는 없애는 걸로, 요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좀 통일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좀 덜 헷갈리고, 이쪽에 와서 다 시청을 했는데 이쪽에서 출석 체크가 안 되고 뭐 이런 그 사례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LMS 시스템을 유일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경작과의 빈기범 교수고요. 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문의 사항들은 여기 이메일로 그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화보다는 웬만하면 좀 그 이메일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기에 좋고, 사무실은 본관의 4층에 1431호에 있고요. 자, 오피스 아워는 뭐 이렇지만은 그 코로나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최대한 이메일을 좀 이용을 해주기 바라고요. 기타 제어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는 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수업 조교는 지금 저 학교에서 이제 이제 조교 할당에 관해서 좀 약간 좀 그 기존 방식과 달리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좀 불확실성은 있는데, 일단은 라헬임 조교 우리 경제학과 대학원의 석사과정 그 학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본관 1423호에 그 있고요. 그 라헬임 조교에게 연락을 할 때 뭐 여러 수업 출결, 과제 제출 등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자 문의나 협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 이메일로, 웬만하면 다 이메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고, 정말 꼭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그러면 약속을 잡고 가서 본관 4층 1423호에서 라헬임 조교를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목 뭐 아시다시피 3학점이고 주로 그 경작과 3, 4학년이고요. 또 전공 선택이죠. 주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 강의냐 실습 강의냐 하면 주로 이제 이론이 뭐 90%, 실습이 한 10% 정도 되고, 10%는 여러분들이 좀 그 데이터 분석, 그 뭐 주로 이제 엑셀이나 스테이터를 갖고 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들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실이 뭐 대면 수업 할 때나 필요한 거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뭐 강의실을 특별히 그 정하지는 않았고, 혹시라도 대면 수업 하거나 또 중간 기말에는 또 대면 고사를 치러야 되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께 그 LMS를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평가는요, 그 출석 10%인데 4번 이상 결석하면 무조건 F다.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들이 그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이상, 우리 15주 수업이기 때문에 4번만 결석을 해도 그 F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그리고 제가 150분 수업을 다 안 하는 경우에 가끔 부여하게 되는 그 과제 20%가 되겠고요. 좀 유의해야 되는 건 일단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한 차례라도 결시하면 무조건 F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출석 점수는 4주차 이상은 F인데, 그러면 한 번 결석한 사람, 두 번 결석한 사람, 세 번 결석한 사람, 조금 뭐 조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출석 점수상에 차이가 있느냐? 차이 없습니다. 자, 4번 이상 결석한 사람만 F가 되겠고, 나머지 그러니까 결석을 0번 하건, 1번 하건, 2번 하건, 3번 하건, 또 뭐 기타 조퇴나 무슨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각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4회 이하 미만 내에서는 다 출석 점수는 동일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출석 한 번 빠진 것 같은데 왜 2번 체크돼 있나요? 뭐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는 3번 빠진 것 같은데 4번 체크돼 있다. 이러면 F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제게 클레임을 해야 되겠죠. 이 관련 교과목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 선수 과목도 아니고 그냥 관련된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뭐 선수 과목으로 수강을 해야 지금 이 투자와 재무 과목을 수강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게 전혀 아니고요. 뭐 하여튼 관련된 여러가지 교과목들이고, 뭐 하여튼 이런 교과목들 미리 수강을 한 학생들이 거의 뭐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크게 난 선수 과목을 못해서 이 과목을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을 굳이 가질 필요 없이, 예를 들어 요거 전체 다 수강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뭐 그런 학생들이 거의 경작과에 있기는 어렵겠지만은 지금 투자와 재무 과목을 수강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의 목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하면은, 투자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투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실물 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경제가 C 플러스 I 플러스 G, C 플러스 I 플러스 G라고 할 때 이 실물 투자인데,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는 금융 투자보다는 사실 실물 투자죠. 실물 투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되새겨 보면은,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이 국민소득 방정식 얘기할 때 요게 소비와 어떻게 투자와, 자, 그리고 정부 지출과, 그리고 넷 익스포트 순수출, 이렇게 이 국민소득 항등식을 썼죠. 자, 여기서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이 요게 바로 의미 있는 투자, 진짜 진정으로 의미 있는 투자다운 투자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 채권 투자한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고,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결국은 이 I하고 뭐하고 이 S하고 균형을 이루는 이제 IS 균형을 얘기를 하죠. 사실 요 S가 I로 연결이 되는 요게 바로 이 파이낸셜 마켓, 금융시장 또는 캐피탈 마켓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주식 투자, 채권 투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 기업으로 들어간 자금은 결국은 기업이 여러가지 공장기계 설비 등의 그런 실물 투자, 유형의 실물 투자 또는 R&D 투자 같은 어떤 무형의 실물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어지긴 하겠지만, 본질적인 의미의 투자는 주식 투자, 채권 투자. 그러니까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거 얘기할 때 소비가 얼마고 투자가 얼마라고 할 때 여기에 주식 투자, 채권 투자가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니다. 여기 I에는 주로 이제 기업 부문 및 정부 부문에서 공장기계 설비 또는 뭐 여러가지 어떤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까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번 우리 과목에서는 주로 이 금융 투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금융 투자라는 거는 결국 우리 가게나 개인이 입장이 되는 것이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1학기 때 다루는 기업금융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본 조달하고 어떻게
그 투자 행위를 할 것인가, 예,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2학기 때 주로 배우는 그 2학기 때 하는 이 투자 재무는 주로 그 기업의 자본을 공유하는 입장, 이거 이제 다시 말해서 기업이 발행할 때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을 살 것인가,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을 그 살 것인가. 요즘 뭐 테슬라가 미국에서 뭐 주식 그 발행하고 그거 뭐 또 사고, 또 지금 막 테슬라가 굉장히 빅 뉴스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 여러 바이오주들이 그 사상 최대의 그 이 공모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신문 보시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아마 어떤 그 이 바이오 쪽의 그 기업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오늘인가도 뭐 사상 최대의 그 이 공모 경쟁률을 나타냈어요. 다시 말해서 기업이 그 주식을 발행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과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내가 이 주식을 사겠다라고 몰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져서 주가가 크게 많이 좀 오르고 또는 폭등하고 뭐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좀 뭐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바람직한 현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뭔가 이 코로나 관련된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자꾸 이 팽배해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뭐 백신이나 치료제에 뭐 상당히 우리가 가까이 갔다는 그런 이 보도는 또는 정보는, 뉴스는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요즘 동학개미운동 해가지고 막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때는 이때다 하고 너무 좀 과도하게 그 리스키할 정도로 너무 많이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금융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 이 리스크, 위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동학개미 운동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은 맞는데, 이게 사실 또 그 결국은 이제 코로나의 끝이 안 보인다 라는 기대가 팽배하게 되면은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뭐 경기가 완전히, 실물 경기가 뭐 사상 최악의 그런 상황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실 주식시장만 그렇게 이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사실 실물 경제가 돌라고 돈을 풀었는데,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중앙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돌아야 될 실물 경제로는 안 들고 전부 다 부동산 시장, 전부 다 주식 시장 이쪽에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차 경기와 실물 경기와 주가가 괴리가 되고,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가치를 표창을 하는 것이고,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건 결국 실물 경제가 잘 원활하게 돌아서 거기서 생산과 판매가 잘 이루어져 거기 수익이 나야 결국 주가가 뒷받침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상승에 너무 지금 내가 너무 늦었나 하고 빨리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게 너무 조바심 갖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이 돈 내가 다 날려도 전혀 문제 없다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억 가진 사람은 1억 다 날려도 되겠다 하고 주식 투자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내가 뭐 가진 게 딱 1000만원 밖에 없는데 1000만원 다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투자 전략이다, 투자 행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요즘과 같은 상황에 개별 투자자, 개인 투자자죠, 개미 투자자, 예, 그런 어떤 마이크로한 어떤 금융 투자 의사 결정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이건 좀 뭐 이론적인 얘기지만 이 자본시장 내에서의 그 이 증권시장에서의 어떤 소위 이퀄리브리엄 하에서 증권 가격이 리스크 감안해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리스크가 높은 가격이 떨어지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어떤 좀 더 그 수리적으로 명확한 관계를 도출을 하게 되겠고,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우리가 1학기 때 기업금융론에서 잠깐 나왔던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모델을 또 한번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1학기 때 기업금융론 그 공부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것만 공부하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었죠. 자, 결국 이제 자산 가치 평가고, 그 결국은 우리가 경제학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 가격 결정이에요. 가격 결정.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어떤 가격이 합당한 가격이고 어떤 가격이 객관적인 가격이고 어떤 가격이 페어 프라이스, 이 공정한 가격인가 하는 그 문제를 이 경제학은 거의 200년 넘게 다뤄오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그 교과목 투자 재무에서 주로 자산, 우리가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자산, 에셋, 부를 쌓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단기금융 상품 CD, RP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펀드 상품일 수도 있고 보험일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일 수도 있고 또는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실물 자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교과 개요 좀 얘기가 긴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그 읽어 보시고요. 이 교과 특성에서 글쎄요, 뭐 경제통계학이라든가 계량경제학 잘 알면 좋지만 이거 몰라도 뭐 이거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엑셀 정도의 컴퓨터 활용 능력은 좀 필요하고, 지금까지 엑셀 한 번도 못 다뤄봤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당장 반성하고 엑셀 기본에 대해서 유튜브 찾아서라도 엑셀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테크닉들은 익혀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이 좀 그 이 스테이터보다는 엑셀을 아무래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중요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 엑셀 띄워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그 보여주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분들 그 이 금융 자격증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본 교과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교재는 이거고요. 이게 그 최근에 11판이 나왔고 국내 서점에서 10판도 유통되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싸요. 뭐 어느 것을 사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어느 것을 사도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듣고 요 교과서를 보면서 다시 그 보충 보완을 하시면은 보다 좋은 그 이 저 어떤 그 성과를 거두시리라고 봅니다. 꼭 뭐 학점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식 체계에 체화가 돼서 그 결국은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뭐 외워서 시험 보고 학점 잘 받고 다 잊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자, Essentials of Investment 보디 K 마르크 3인 공저의 11판 그 책이고, 10판을 써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뭐 크게 그렇게 권하는 바는 아니지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원서 많이 안 봤을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원서를 좀 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도저히나 이거 못 보겠다, 원서 도저히나 전혀 들어오지가 않는다, 한번 보는데 뭐 이건 몇 시간씩 걸린다. 근데 원서도 처음에는 한번 볼 때 몇 시간씩 걸리는데 보다 보면은 이게 보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이 원서를 보는 그 충격, 그 고비만 좀 넘어서면은 그게 사실은 뭐 이 원서 보는 거가 크게 그렇게 무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권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도저히 난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요거의 번역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11판의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보시면은 되겠고, 자, 기타 관련 그 교재들로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또 우리 책으로 가장 쉬운 건 아마 이 책인 것 같아요. 지청조담 공저의 이 투자론, 요게 이제 가장 그 쉬운 책인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시간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엑셀을 사용해서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보여줬고, 기타 우리가 그 로그라든가 익스포넨셜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낸셜 캘큘레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사이언티픽 캘큘레이터, 보통 우리가 광학용 계산기라고 하죠. 광학용 계산기, 이걸 써도 되는데, 지금 하여튼 우리 그 기업 재무 또는 그 투자와 재무, 기타 여러가지 경제학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는 이 파이낸셜 캘큘레이터가 훨씬 더 적합해요. 이게 가장 편리하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계산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그 일반 계산기, 재무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다 들고 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요즘 뭐 그 스마트폰에 보면 당연히 거기에 재무용 계산기 앱도 있고 또 공학용 계산기 앱도 다 있겠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고 들어와서 시험 보기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바일 기기에 분명히 다 이런
재무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일반 계산기 다 분명 있는 건 맞는데 절대 모바일 기기는 시험 이 고사장에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평상시에 일반 계산기에 대해서도 사실 일반 계산기도 그렇게 많이 안 써보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 예, 일반 계산기죠. 재무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뭐 뭘 사도 좋으니까. 물론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CFA라든가 이런 거 그 자격증 감안하면은 CFA 시험 볼 때 들고 갈 수 있는 그 계산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계산기를 구입을 하시면은 좋겠고요. 제가 감히 권고하건데 웬만하면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 파이널 캘큘레이터가 뭐 200만원 300만원씩 한다 그러면 제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력히 권하지 못하겠지만은 5에서 10만원 정도 해요. 5만원에 10만원 정도 하는 거니까 그 정도의 기자재는 여러분들이 뭐 그 대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당연히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되는, 우리 투자론, 게다가 또 투자론이잖아요. 투자 재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기자재라고, 결코 거기에 돈 아껴서는 안 되는. 여러분들 뭐 그 돈 아깝다고 노트북 안 사고 대학교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트북 누구나 다 들고 있을 거고, 노트북 없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 없는 사람은 노트북 없이 사실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꼭 노트북 정도는 무리를 해서라도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셈 치고, 투자,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현재 희생입니다. 희생과 고통이 따르지만, 결국 그 과실은 나중에, 이 투자한 이가 가져가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파이낸스 캘큘레이터, 웬만하면 구입을 하고,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재무이용 계산기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들고 와서, 저는 이제 과거에 공학용 계산기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재무용 계산기 들고 와서 저한테 물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설명서 다 잘 돼 있으니까 설명서 잘 보고 사용법을 잘 익히고, 자, 거기서 무엇보다도 MPV 또는 PV, 현재 가치죠. MPV는 순 현재 가치고, 또는 IRR 내부 수익률, 또는 로그, 익스포넨셜, 이런 거 쓰는 거 잘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설명서 보면서. 설명서에 다 잘 되어 있어요. 종종 학생들이 저한테 들고 와서, 이게 소수 뒤로 한 뭐 6자리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소수 뒤로 한 자리밖에 안 나와요. 2자리밖에 안 나와요. 이거 데시말 포인트 표시하는 거에 불과한 건데, 이거 설명서 보면 당연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부탁컨대 그런 걸로 문의는 하지 말기 바라고요. 하여튼 파이낸스 캘큘레이터 사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사용법을 습득을 해 놓고, 그러면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하고 나가서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학과 나와서 재무용 계산기조차도 잘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인적자본 자체가 잘 쌓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끼케야 10만원, 싼 건 한 5만원 정도 하고, 중고나라에서 뭐 중고거래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최대한 구입을 해서 최대한 재무용 계산기 사용법에 익숙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 과목에서도 익숙하게 자유자재로 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어느 기업, 어느 회사, 어느 조직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물론 재무용 계산기나 공학용 계산기, 일반 계산기가 하는 계산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엑셀에서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 계산이 되는 거라서 엑셀 사용법도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야 되겠고요. 자, 혹시 시험 시간에 재무용 계산기나 공학용 계산기를 안 가져왔는데 여러가지 뭔가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되는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교단 앞으로 나와서 이 교단에 있는 PC에 있는 엑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재무용 계산기 뭐 꼭 필수다 그건 아니지만은 거의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저히 나 재무용 계산기 못 사겠다 하는 사람들은 엑셀이라도, 여러분들이 엑셀이라도가 아니라 엑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엑셀 사용법을 잘 익히시기 바라고요. 자, 평상시에 세상 돌아가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어제 오늘 테슬라 주식 그렇게 이슈가 되는가, 왜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이 상장한 IPO한 이 주식
경쟁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큰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상식 차원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GDP가 대략 얼마냐? 대략 2천조 원이에요. 2천조 원. 그런 것조차도 잘 그 감을 못 잡으면 안 됩니다. 뭐 우리나라 GDP가 한 1,000조 원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올해 우리나라의 예산이 작년에 500조 편성하고 추경까지 하면은 거의 600조에 이제 2차 추경, 3차 추경 이거 다 감안하면은 뭐 600조에 이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 국가 재정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정도는 정확한 수치는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GDP가 얼마냐 했는데 1,000조 원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대략 2,000조 원이에요. 2,000조 원 명목 가치로.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는 그 GDP가 그 명목은 아마 상승할 거고 실질로는 이제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 경제 뉴스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야 됩니다. 꼭 이걸 뭐 신문을 사서 보라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 다 나오니까 인터넷으로 게임만 하지 말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그 신문사, 언론사 들어가서 또는 요즘 뭐 그 이 네이버 다음 이런 데도 보면은 다 금융 정보가 따로 모아져 있죠. 금융 뉴스가 거기서 들어가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금융 경제에 관해서 기타 이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기타 금융 관련 연구기관들 의 그런 홈페이지에도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고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사이트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야 되는 특히 데이터 한번 정확히 보기 위해서 들려야 되는 이런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꼭 추천하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잘 보시기 바라고 특히 해외 자료에 대해서 해외 뭐 주식시장 해외 주식시장 상황이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investing.com 또는 야후 파이낸스 여기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은 대략 우리가 6주하고 7주째 중간고사를 보게 치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 주에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좀 뭐 어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중간고사 주는 그냥 다 한 주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주는 다 한 주가 기말고사지. 그때 또 어떤 강의 동영상을 따로 게시하지는 않겠고. 제가 여기 뭐 옵션 프라이싱까지 나오는 옵션 밸류에이션까지 나오는 건 이건 뭐 바램인데 여기까지 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 아마도 대략 에퀴티 밸류에이션 정도까지는 다 커버를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중간 기말고사 고사 중에 어떤 유형의 부정행위 있을 수 없는 일, 뭐 남의 거 본다거나 뭐 적어 온다거나 뭔가를 통신을 한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부정행위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적발시에 무조건 그 이유 불문하고 F가 되겠고 기타 그 뭐 여러분들이 뭐 이메일 보내서 나중에 무리한 요구를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채점상의 문제가 없는 한은 학점 변경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자, 마지막으로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 그래서 지금 온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기가 어렵다.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 이런 학생들은 내게 이메일로 따로 그 연락을 해서 그 제가 취하는 조치를 받기 바랍니다.